오늘은 강론 시간에 조금 뭐 강론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격 유형 검사. 흔히 이제 MBTI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이 심리 검사를 사실 저는 그렇게 맹신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제가 맹신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MBTI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격을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을 해 놓는 건데 일단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사람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16가지라고 하는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불쾌하게 와닿아서 싫어하는데 또 가만히 그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러한 성향에 가깝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이 MBTI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MBTI 검사는 한 200여 가지의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점수가 이제 어느 쪽이 더 높냐에 따라서 성격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이 성격이라 함이 뭐 당신은 뭐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의 성향이 반대쪽의 성향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심리 검사입니다. 1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 4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 E 성향과 I 성향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느냐 아니면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느냐 이러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아니면 불편해하냐 이러한 차이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뭐 E냐, S냐, F냐, 뭐 T냐 아니죠. 그렇죠. 맞구나. 그다음 P냐, J냐 이러한 상대적인 부분의 성향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아니면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아니면 판단을 하느냐, 인식을 하느냐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16가지로 이제 구분을 지어 놓는 거죠. 제가 이 MBTI를 처음에 접한 것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담임 신부님께서 이 심리학 논문을 쓰셨는데, 그때 MBTI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문을 했던 거죠. 그때 나왔던 저의 이 성향이 INFP였어요. INFP. 뭐, 이제 MBTI를 잘 아시는 분들은 INF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풀어보면, 뭐,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인식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가 싶죠.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성격이 뭐 어떻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거에 저는 이런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슬픈 영상을 보거나 하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잘해서 운 적도 많았고, 또 스스로의 성격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꾸고 싶은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혼자만의 상상, 이 망상이 잦았고 게으르고 게을러서 계획을 짜보려고 하지만 짜는 것조차 귀찮아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기가 빨려서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사람한테 쉽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몰라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사회화가 되었는지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이 MBTI 검사를 해보니까 INFP에서 어떻게 성향이 바뀌었냐면 ENTJ의 성향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 N, 이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만 빼고 다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ENTJ의 성격을 보시면 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격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NTJ의 성격은 뭐 이런 성격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뭐 상상도 많이 하고 호기심도 많고 또한 완벽을 추구하고 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깨서 저의 주장을 번복시키지 않는 한 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변화 있는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적인 것들을 이뤘을 때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쭉 있는 거죠. 또한 지적인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고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으면서 책임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느끼는 부분과 비슷하신가요? 제가 이 MBTI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최근에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저 스스로 좀 재밌으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과거에 이 P 성향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P라고 하는 건 이제 인식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P 성향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상이 어지럽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피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질러펴져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피의 특징을 지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 질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냥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그 볼펜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뒀는데 하면서 뭐 뒤적뒤적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질서, 이 정리정돈이 뭔가 되어 있는 거, 그것도 뭐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J라고 하는 성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J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저는 P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P 성향을 지녔고, 과거의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어질러펴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항상 이거는 여기 둬라, 저거는 저기 둬라 하면서 이 정리정돈을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성향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피의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피성향을 지닌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완벽한 J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MBTI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피성향은 그렇게 정리정돈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정리정돈 안 한다는 생각에 정리정돈을 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정리정돈이 제 눈에는 부족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피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는 J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진짜 피인 사람은 정리정돈을 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제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P인가 J인가 이 생각을 이제 쭉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때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의 저의 모습을 쭉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론을 쭉 작성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그 저장 제목을 딱 봤는데 이런 거였죠. 뭐 루카복음 3장 뭐 몇 절 몇 절, 뭐 마테오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 앞에다가 딱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를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강론의 주제를 짤막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언제든지 그 강론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강론은 강론이라고 하는 폴더에 넣고, 뭐 신학교에서 지냈었던 것들은 신학교 그 안에 들어가면 신학교 학년별로 쭉 나오고, 학년을 클릭하면
학년에 배웠던 과목들이 쭉 나오고 그 과목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강의의 강의록들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정리도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P라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던 적이 한 몇 번 있는데 가장 크게 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단 군종병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할 때가 되어서 후임 이제 그때 당시 신학생 지금은 이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이신데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줬어요. 근데 인수인계서 보통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작성을 하시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단군종병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인수인계서를 몇 장을 썼냐면 한 30장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포인트도 큰 게 아니었습니다. 11포인트로 썼는데 그때 당시 쓰면서도 1번 뭐 사제관 생활, 2번 뭐 사무실 업무, 3번 신부님 관련된 내용, 신부님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뭐 세탁, 뭐 음식, 뭐 청소, 그리고 뭐 청소 안에서 들어가면 안방 청소 방법, 거실 청소 방법, 그리고 청소할 때의 청소기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다 적어서 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평생을 P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완전한 J구나. 심지어 우리 본당에서도 저는 이 본당의 전체 일정을 캘린더를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P인 사람들은 캘린더 작성 자체를 안 한다고 해요. 못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쓰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계획적으로 이 시간대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차적으로 내가 바로 P가 아니라 J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15년간 P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제가 봉사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왜 저를 어려워할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기준이 다른 거죠. 저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다른 봉사자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 나름대로 어떤 뭔가 계획과 그 어떤 뭔가 있겠죠. 근데 저의 수준에는 이제 이게 좀 탐탁치 않은 거죠.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저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쩌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겠지?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닌 이 ENTJ라고 하는 성향이 전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전체 인구의 1.8%예요. 그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살겠거니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느리고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ENTJ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이 뭐 전문직이에요. 뭐 변호사, 판사, 외교관, 뭐 정치인, CEO, 뭐 이런 사람들,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ENTJ 성향을 지녔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한 성격 유형 검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강론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론 시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성향에선 사실 저는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벼운 주제로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MBTI 관련된 결과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다가 내 기준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에요. 이 어떤 깨달음이냐? 남들도 나 정도는 다 보겠지, 이 정도는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제가 지닌 기준으로 사람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저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던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 눈먼 인도자가 저이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또 알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니죠. 제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조금은 깨닫고 나니 저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면 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찬 들보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